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시장 이번 주 많이 어려웠죠. 오늘 이번 주는 뭐 큰 변동성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2차 전지의 그 변동성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게 했던 그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뭐 주식은 뭐 급등과 급락이 연속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이 시장의 이 형질이 어떠냐, 지금 성격이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올해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작년과 다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포인트를 많이 짚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수급의 동향이 올해하고 내년에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13조까지 샀던 외국인들이 뭐 7월 들어서 조금씩 물량을 덜고 있지만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는 뭐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보다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운사이클에 있던 뭐 화장품 관련주도 저번 주에 언급했는데 이번 주에 뭐 급등이 나왔고요. 뭐 제약바이오도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높은 산보다는 좀 낮은 산을 우리가 컨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뭐 간만에 미국은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뭐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잡는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요. 뭐 올해는 좀 떨어진다 그러면 물량을 좀 비중을 확대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기조는 되게 강하고요. 뭐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고, 코스닥을 보면 우리 개인들의 매수 금액들이 되게 강해요. 이제 강도가 뭐 사뭇 다르게 제가 이제 수급표를 잠깐 틀어놨는데요. 보면 개인들의 매수가 되게 강했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들의 매수거든요.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쫙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 기관은 물량이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하지 않다는 거고, 이 강하다는 거는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기조는 항상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조를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그 포지션을 잡고 있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포지션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떠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거래소는 이 빨간 선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되게 높게 형성돼 있다. 그다음에 개인들, 기관들은 밑에 있고, 외국인들의 시도 상반기를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또 사뭇 달라요. 코스닥 보면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는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세다. 또한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센 것보다 여기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주목하는 게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의 투자, 하반기 투자 목표는 이 빨간 선 외국인들의 포지션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뭐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변동성이 세서 전화 많이 주시고요. 한 시간 더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377-0269-0279입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예,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비중은 예, 12만 원에 10%입니다. 고생 많으셨겠다요. 그죠? 네. 아, 근데 결국 올라오죠? 네. 이게 다운사이클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도 화장품 관련주 이제 볼 때입니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네. 가격 이론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 걸 먼저 반영되는 게 선반영이라 그러거든요. 선반영 해보세요. 선반영. 네. 너무 안 좋았던 거를 먼저 주가가 반영하는 걸 선반영이고, 그 주가가 반영이 되면 뭐가 일어나냐라고 하면 턴 어라운드 해보세요. 턴 어라운드 해보세요. 네. 이거 뭐냐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안 좋은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사람이 싸다는 생각이,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아,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주가는 그렇게 움직여요. 선반영 됐다. 그다음에 이제 턴 어라운드 됐다. 이게 하단에 있을 때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가격 이론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죠. 그죠? 네. 이제 좀 예. 제 매수가 위에서 네. 그냥 가져가고 더
네. 지켜보다가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게 나은지 네네. 예 그게 궁금해갖고요. 잘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이거를 제 매수가 오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건가? 네, 매수가 네, 오면 네. 팔았더니 다 움직이고, 그죠? 네. 맞잖아요. 그건 뭐냐면 딱 정의를 내리냐면 이건 바닥이라 그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네. 올라올 때 힘을 봐요. 힘. 그러니까 이게 내 매수가보다 더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라는 것들 이 힘. 이걸 뭐라면 거래라 그래. 거래. 여기서 세게 여기서 세게 딱 들어왔죠, 이거. 거래가. 근데 이 종목은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걸 거의 올리는 건 외국인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이제 들어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개인들과 외국인 여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이제 사서 모으고 개인들이 파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린 거는 기관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여기 바닥에서 세게 올린 거는 이거 수익 내려고 끌어올리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오더라도 조금 더 버텼다서 14만 원 정도 오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 굳이 내가 위쪽이라면 팔아야겠죠. 위쪽에서 있는 것들은 내가 손해를 이만큼 봤는데 이거 거꾸로 보면 봐봐. 이 거꾸로 본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리가 많이 올라온 자리죠. 이렇게 보면 그죠? TV 보세요. 네네. 그죠? 이렇게 보면 얼른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높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 반대로 보면 조금 더 버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14만 원까지 홀딩. 그러면은 지금 저 여유가 좀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조금 안 좋아요. 추가 매수 하지 이유는 업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을 많이 타요. 근데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보는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흑자가 또 나긴 났거든요. 근데 이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중국과의 관계가 뭐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 주가를 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지금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AP 시스템 24,000원에요. 네. 20%인데요. 오래 기다리는데 올라나 싶으면 또 안 올라가. 근데 올라오긴 올라오겠습니까?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이유도 없이 뭐 그냥 샀어요 옛날에. 옛날에 사셨어요? 좀 더 살 수 있으세요? 더 살 수 있죠. 좀 더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OLED나 디스플레이 쪽도 나쁘지 않아요. 장비 쪽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TV 틀어놓으시면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볼륨?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게 이런 종목은 우리가 예.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근데 천천히 갈 때 우상향을 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예. 방향이 이렇게 얕은 예. 곳에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막 다른 것처럼 막 급등하고 막 급나가고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장비나 OLED나 뭐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옆으로 천천히. 근데 이게 추세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는 추세를 계속 높이는 자리예요. 이렇게 높이는 자리고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있는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고 지금 알겠습니다. 좀 더 사가지고 좀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저는요. 네. 몇 년 됐는데 28,000원에 사가 24,000원으로 내려나가 X가 프로테이지가 많아요. 근데 더 살 수도 있거든요. 더 사면 지금 더 사가지고 24,000원, 25,000원 파시면 돼요.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예. 어닉 IPS고요. 이거 좋은데? 네, 35,500원에 12%였거든요. 직접 사셨어요? 네. 잘하시는데. 잘하세요. 아니요,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지금 사면 정말 네. 좋은 자리인데. 작년에 오래 물려 있다가 1년 반 됐었는데 네. 제가 중간에 아주 내려왔을 때 3만 원 내려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해서 좀 낮춘 거였거든요. 잘하셨네. 추가 매수한 이유가 네. 뭐예요? 2차전 집에서 계속 갈 때 네. 떨어져 있길래 맞아요. 샀어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 5% 수익이 나길래 네. 30%를 덜어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10%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하시- 제가 일단 39,000원을 봤어요. 네, 제가 맞아요. 한 매수가가 39,000원이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매물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또 가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근데 주식 그렇게 잘하시는데. 되나? 아니 지금 이렇게 그 전략을 잘 짜시잖아요. 주식한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2년 다 돼가요. 멘토님 그 유튜브 방송 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시는데. 이거 보면 지금 TV 네. 보고 가세요? 네, 보고 있어요.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딱 기억했어요, 네. 이 그림을? 네, 그림을 예. 기억하면 아까 전에 바로 상담했던 종목이 AP 시스템이거든요. 네, 예. 그림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이거 한번 보면 여기하고 네. 요거 원익 IPS하고 어때요? 그림이 똑같죠? 네, 예. 그러면 AP 시스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 아이디어를 여기서 주는 거죠. 말을 안 해요, 제가. 이해됐죠? 확 오죠. 느낌이 확 오죠. 네, 예, 예, 예. 이거 느낌이 못 오시는 분들은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러면 기관들이 네. 핸들링 한다 그래. 이런 장비나 이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그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네, 똑같이 움직여요. 왜 그러면 그 패턴들이 네.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종목 그 원익 IPS도 하반기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좋아요. 이게 네. 목전은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 네.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아와요. 근데 이 사이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거기다 보면 이 중간값이에요. 여기 월봉을 딱 켜놓고요. 월봉을 딱 켜놓고 고점과 저점에 이 중간값에 네. 여기까지 거의 올라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래요. 여기서 변곡을 잡아요. 위로 더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면 그때 매수해도 돼요. 네. 위쪽으로 이제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외봉하고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봉은 쌍봉을 네, 만든다. 쌍봉을 만든다.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허리 라인이에요. 여기로 넘어가주면 네. 위로 빵 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거기서 지켜봐야 그러면- 돼요. 네. 더 여쭤볼게. 네. 그럼 한 4만 원 또 5만 원 또 한 3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요. 끌고 가요. 네, 나머지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추이를 계속 봐야 돼요. 맨날 밀린다? 네. 밀렸다 갈 네.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밀리는 걸 네, 보고 관망을 하고 있다가 다시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네. 조정을 눌렀다가 조정을 줬다가 다시 양봉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네. 이거는 이 종목은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수급을 봐야 돼요. 어제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들어오죠. 빨간 거 계속 들어오죠. 여기. 네, 네. 이거 외국인 기관들이 위쪽에 다 포지션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위쪽으로 더 우리가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제 감사합니다. 판단이 맞는지 아직 맞아요. 초보라서. 맞아요. 너무 잘해요. 그게 잘하고 궁금해서요. 있어요. 박수 드릴게요. 네. 한 네, 감사합니다. 5년 이상 더 하신 분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개굴개굴 팍팍. 팡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83,500원에 20%요. 그죠. 이거 어때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 저 며칠 전에 좀 떨어지길래 그래서 좀 잘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좀, 포인트가 좀 짧게 샀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예. 이거 뭐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요. 단기? 예, 그러면 예, 월요일에 양봉 하나 두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예, 그러려고요. 예, 월요일날 한 번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요? 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관련주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막 풍미를 지금 막 시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나 예. 우리 포스코나 포스코 관련주는 우리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우리가 예. 이렇게 들어보면 뭐 08, 09, 011년에 차화정이라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2015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제약 화장품 종류가 대세를 이뤘고 2017년에는 뭐 SK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였고 2020년에는 뭐 제약바이오,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라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면 지금 올해는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차반이에요.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2차 전지가 되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중심이 있는 거니까 세요, 아직도. 누구라도 싸게 오면 살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잡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높은 곳에서 매매하기는 엊그제도 막 급 나가는 거 보셨죠?
예, 예. 되게 막 사람들이 심리를 많이 건드리잖아요. 그래도 세요.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단기로 볼 거야. 그러면 월요일 날 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봉은 심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파란 거 있죠. 파란 봉. 예, 예. 얘를 우리가 흔히들 음봉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음봉은 뭐 이날에 뭐 20%가 빠졌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예. 이게 시세는 의미가 없고 이 거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래. 아하. 예, 이게 거래가 분산이라고 그래요.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거하고 거래가 터지지 않은 종목들은 다시 끌어올려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 물량들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예, 예. 바로 양봉이 들어왔어요. 양봉이 들어오면 중요한 거는 이 양봉의 크기예요. 크기가 여기 보면 음봉을 감싸고 있죠. 예, 예. 이게 음봉이 중간값 위에 있으면 한 번 더 위로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하하. 내가 단기로 본다면. 그죠? 예. 예, 근데 장기로 본다? 그러면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 조정을 뭐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한번 푹 들어올리면 그때 매도 치면 돼요. 매도가는 8만 5천 원, 9만 원에 멘토니 그러면 월요일 날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힘이 아직 좋아요. 잠깐 시간을 잠깐 볼게요. 아하. 제가 시간을 안 봐서 시간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시간에 뭔지 아시죠? 시에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시간에 약간 영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살짝 음봉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위로 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버텨보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위에서 확 분산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정을 주더라도 올랐다 떨어지면서 조정을 줘요. 그러니까 타임을 잘 예.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적인 고맙습니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신기계요. 한신기계 사셨어요? 예, 먼저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나 어떻게 궁금해가지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기 뭐라 그래야지? 갑자기 당황해갖고 생각이 안 그랬어요? 나네. 그래요? 얼마에 저기, 사셨어요? 저기 7,800원이요. 높네요, 그죠? 매수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굳이 지금 이 종목은 좀 더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센 종목들은 아래 위로 막 되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뭐 한신기계는 뭐 압축기계, 그다음에 뭐 원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볼 때 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라고 하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500억이에요. 되게 네네. 조그만 거거든요. 조그만 거는 예. 변동성이 되게 세요. 위로 강하게 움직이다가 떨어졌다. 위로 이 변동성이 센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량을 더 실은다면 만약에 더 네. 밀릴 수도 있잖아요. 예. 물릴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우리가 더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비중을 늘렸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나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만약에 바닥 잡으면 3,800원? 3,600원? 3,000원대. 예. 3,000원대까지 갈 수 그때가 있어요. 예. 추가 매수해도 돼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어야 움직여요. 근데 내가 추가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안 가고 다른 종목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시간의 소요를 기회비용을 날린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 종목은 추세가 깨져갖고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보다는 지금 잘 가는 쪽으로 우리가 그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이것만 우리가 짝사랑하면 안 돼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만 보이고 이거를 좀 더 빠져나오겠다는 심리가 압박이 와요. 다른 거 안 보이시고 이것만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손실이 있기 지금 때문에. 계속 그것만 얘가 보이죠. 다른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살짝 지금 유인순에 코가 꼈어요 지금. 그래요. 예, 살짝 옆으로 돌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 살짝 이렇게 눈만 돋치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상담 오면서 이거 좋아 보입니다라는 종목을 컨택하셔가지고 그런 종목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추가 매수라든지 더 떨어지면 산다는 건 좀 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가 더 살려면 6,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사는 게 나아요. 네네. 그 전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 종목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엔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5,000원에 20%. 아, 그래요? 어떻게 예. 궁금하세요? 올라갈 때 사셨나 보다. 그죠? 예, 이거 제가 한 4월 정도에 네. 했는데 네. 제가 한 30% 가지고 있다가 네. 저번에 조금 반등이 돼가지고 제가 한 10% 덜어냈거든요. 아, 네네. 7월 초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반도체 전고체 쪽이잖아요. 네, 반도체 전해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 예, 2차전 전해지. 네네. 예. 네. 그래가지고 회사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지금 보는데 그 과거에는 막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비중에서 네. 이거 저번에 제가 덜어낸 그 선이 오면 좀 더 덜어내면서 가야 되나? 네, 막 덜어가면서 가야 돼요. 덜어내고 가야 돼요. 아, 네, 덜어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 이게 이 횡보라 그래요, 횡보.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신규주라 그러잖아요. 예, 이 상장된 신규주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뭐 이렇게 뭐 이 100% 이렇게 맞진 않지만 이 상장된 네. 초기에 이 흐름들이 있어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한 70% 정도는 흐름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2년 후에 보라 그랬거든요. 2년 후. 예. 왜 그러냐면 그 가격을 형성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막 급등했던 거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그 가격을 찾는 게 시장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게 펀드멘탈 네. 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네.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게 시장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네. 시장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뭐 실적도 중요한 네.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인기가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요. 이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근데 이 네, 회사가 네. 실적이 좋고 앞으로 뭐 크게 되도록 사람들 사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그게 네.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트렌드라 그래요. 인기라 그래요. 인기. 예. 2차 전지 인기 있는 종목은 뭐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예. 근데 얘는 그거는 인기 너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근데 얘는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코나 포스코 쪽만 네, 몰리는 그 것 같아요. 몰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네. 그 전략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네. 계속 올라오더라라는 것들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도 네, 또 네.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 자리 오면 또 팔면 돼요. 왜? 그 자리에서 밀렸다는 것들은 75,000원을 네. 팔았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조금 네, 더 네. 자리 팔았죠. 왜 그럼 밀린다는 거는 거기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격에 오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쭉 네. 밀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네. 가격이 오면 내가 지켜보니까 또 올라가더라. 그죠? 예. 맞잖아요. 이 가격대 지금 6만 7천 원대는 또 좀 기다리면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제 저기 뭐야 그렇죠. 팔고 또 한 사고, 6만 그쵸. 8천 원 되면 또 샀다가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맞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사고 해서. 팔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예, 졌다 폈다. 이 종목을 계속 롤링해서 매매를 한다면. 예. 근데 길게 가지 말고. 길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예. 추세가 만들어질 때 길게 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힘은 뭐냐면 지금 가격 55일선을 잘 봐요. 55일선, 60일선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처진 자리는 계속 이 횡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권 매매를 하면 게 맞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요게 고선 올라가면 예. 그냥 다 매도하고 차라리 바꿔요, 예. 반도체 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나요? 맞아요. 굳이 여기서 반도체라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그쪽에 많이 붙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힌트라고 보거든요. 주도주가 뭐예요? 네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데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강하게 팡팡 쳤어요. 막 9% 막 이렇게 예, 움직였잖아요. 예. 그럼 뭐냐면 그쪽에 예.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그 자금의 성격은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땡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딱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네. 거예요. 잘 보시는 거예요, 시장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멘토님이 네. 말씀해 주시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도움이 될 수 네. 있고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할게요. 저도 많이 틀려요. 너무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틀려요. 아니 한번, 항상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시장 상향도 많이 잘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신성 델타덱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9,000원에 네.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이게 이제 그 LG 네, LG 맞아요. 예. LG하고 전장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에요. 배터리 그 맞아요. 예. 예, 그걸 이게- 해가지고 일산자 쪽에 뭐 네. 거의 전량 다 납품한다는 이런 거를 보고서 이거 갖고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샀었거든요. 근데 거기 자리가 높았었어요, 낮았었어요? 높았어요. 그죠. 이제 알겠죠. 이제 높은 곳에 사지 말고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좀 더 싼 데 사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알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판단을 알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 판단을 가르쳐 주면 나중에 주식 살 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심리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고점이라고 그래요. 그 각을 찍고 이제 위에서 여기 보면 뾰족한 게 몇 개예요. 여기가 머리가 하나, 둘, 세 개라고 해요. 이게 머리가 세 개 나왔죠. 예, 뿔이 세 개 난 거예요. 이렇게 뿔이 세 개 난 자리는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얼굴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안 났어요. 이렇게 한번 봐봐. 얼굴 봐봐. 화났죠.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사지 말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게 시그널이잖아요. 위에서 3,000장이 뿔 나는 거는 화가 3번 난 거야. 야, 이거 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이 사지 말라고 하는 시그널이 55일선과 61선이거든요. 이 선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조정이 좋아요. 가격이 얼마? 거의 50% 정도, 40에서 60%가 빠져버려요. 모든 주식은 그래요. 거의 다 보면 제가 패턴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3,000봉이 나온 자리는 거의 50% 이상은 빠져요. 그럼 그 자리를 이제 60일선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 사지 말라고.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들면 이 종목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샀으니까 어때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를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면 뭐 1,000원부터 시작해서 2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면 세상 이치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고점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리막길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빠진 거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잖아요. 그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빠지는 건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빠진다고 얘기하는 그 시그널에서 우리가 산 거는 빠지는 걸 알면서도 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면 안 살 거예요. 그죠? 네네. 이제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안 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55일선이 움직일 때 가격이 고점에서 50% 60% 빠지고 60일선이 다시 55일선이 올라가면 그때 사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60일선이 이렇게 분홍색 선 이렇게 움직이죠, 위로. 그때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부터 실적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실적 원래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요. 원래 그 강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에 스몰캡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를 냈고 그 큰 시세에서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끌고 가는 거 나쁠 않아요. 가져가세요. 15,000원 넘어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자리예요. 15,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 15,000원 오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15,000원. 예.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봤었거든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 지금 이 자리는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추세를 만들었던 건데 추세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쭉 60일선이 쭉 위로 상향하는 거는 쉽게 꺾이질 않아요. 이제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60일선이 깨져서 하락 추세를 만든 거는 저 빠지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빠져요. 빠질 때 몇 년 빠져요? 긴 거는 10년 정도 빠지는 것도 있고요. 빠져서 올라가는 이 기간 뿔과 뿔 사이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10년이 넘는 것도 있고요. 짧은 거는 2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1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하프라인 15,000원짜리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제가 설명한 거 다시 방송 다시 보시고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가 오늘 수원에서 있는데요. 내일은 강연회가 없고요.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심리와 패턴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전략들, 전략과 전술을 짜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도 올해는 뭐 시장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종목이 빠진다고 너무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시간을 기다리면 정말 내 상황이 옵니다. 내 좋은 시기가 오니까 좀만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래요.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네. 종목이세요? 체리브루 네, 1,600원에 네. 10%입니다. 이거 직접 사셔서 누가 사라 그랬죠? 산지는 꽤 됐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왜 움직이는지 아시죠? 움직일 이유가 있어요. 곡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상기후라든지 이때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근데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곡물 때문에 협정에 됐던 것들 때문에 이슈가 좀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네. 단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계절주로 산 거였거든요. 계절 테마로. 예.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중복 정도 됐었을 때 가격이 오르길래요. 예. 저는 말복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안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 마니커 사면 되죠. 닭고기 관련주 사지 왜 이거 샀어요. 그냥- 체리브루도 닭고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도 그냥 네.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이게 네. 계절 테마라고 맞아요. 근데 체리브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네. 뭐 이런 종목들은 그 이상기후 있잖아요. 엘니뇨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계절 테마가 옛날에는 좀 더 빨리 움직였거든요. 한 6월 정도 움직였는데 우리 7월 달에 뭐 왔어요? 비가 너무 왔죠. 장마가 많이 왔죠. 네. 비 오는데 사람들이 곡물 관련주나 먹거리 관련주들 잘 사질 않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네. 그럼 8월 달에 또 엄청 무섭게 더울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곡물 관련주가 또 움직여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협정 때문에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위쪽으로 움직여요.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꺾여지는 N자리라 그래. N자리. N파동 해봐. N파동. 그래서 네. 이 주가는 중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과 딱 이렇게 다음에 네. 판단할 때 첫 번째 네. 고점과 이게 저점이잖아요. 요 자리가 추세라 그래요. 요 자리가 뭐래? 추세 보세요. 추세. 이거 쭉 추세.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렇게 꺾인 거는 뭐냐면 눌림목이라 그래요. N자.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꺾이는 N자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중간값. 여기 중간값이잖아요. 여기 중간값 딱 되니까 어때? 꼬리 들어오죠. 네. 그러면 왜 꼬리가 누가 산 거잖아요. 여기 꼬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꼬리 들어오죠. 여기 꼬리, 네. 여기 꼬리, 네. 여기 자리를 지키죠. 네. 그러면 이걸 가장 많이 산 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평균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꺾여서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해됐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디게 1,900원까지는 한 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예. 저는 사실 이런 뭐 테마 이런 걸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려면 그냥 우리, 단지 계절, 초복, 계절. 중복, 말복 그런 거 보고 예. 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테마주도 계절주도 생각해봐라 해서 네, 맞아요. 제가 매매했던 건데 예, 저는 이렇게 1,900원까지 갔었을 때 예. 말복을 바라보고 저는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내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 이제 하나 더 보실 거는 여기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시가총액. 네, 작아요. 작은 거는 그냥 수익 냈을 때 얼른 막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다이소 물건들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AS를 못 받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확 주면 그냥 팔고 나와야 돼. 미련 없이. 알겠죠? 네. 네, 성공투자 근데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갈 기회가 있다라는 있어요, 거죠?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800원, 1,800원에 1,900원에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4월 4일 날 동아기업 58,800원에 30%입니다. 그래. 많이 빠졌네요. 그죠? 예, 이거 혹시 주식을 잘 할 줄 아세요? 아니면 잘 못 보세요? 잘 모릅니다.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2차 네. 전지로 묶여갖고 많이 움직였었어요. 예. 2차 전지로 묶여갖고 전해액 쪽으로 묶여갖고 막 큰 시세를 냈거든요. 이것도 아까랑 네,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신성 예. 델타테크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보면 아까 상담했을 때 이 예. 그림 한번 좀 외워보세요. 예, 이 그림 딱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기억돼요? 예, 예, 예. 딱 이거 보고 아까 제가 상담했던 신성 델타테크라고 있거든요. 얘하고 예. 그림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예. 얘하고 똑같죠? 예, 예. 똑같아요. 아까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신성 델타테크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동아기업하고 차트가 예. 비슷한 거 봐봐요. 신성 델타테크 한번 열어볼게요. 신성 델타테크하고 동아기업 똑같죠? 예, 예. 요 자리하고 요 놈하고 그다음에 예. 요 종목하고 예. 비슷하게 그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똑같죠? 예, 예. 이렇게 똑같이 예. 만들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동아기업이 움직이려면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동아기업이 이 선이 있잖아요. 이 검은 선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예. 이렇게 바꾸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검은 선이 예. 55일 선이라 그래요. 55일 선, 60일 선이라 그러는데 이 검은 선 예. 봐봐요. 이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검은 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이 검은 선이 이 캔들들이 예. 위로 올라갔을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렇게 이 검은 선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가 움직여요. 근데 지금 예. 가지고 계신 동아기업은 이 검은 선들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맞죠? 예, 예. 그러면 얘가 언제 움직일 때 이 빨간 파란 것들이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얘가 검게 이렇게 움직임이 돌릴 때 그때가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기다리는 게 나아요. 왜? 조정이 끝자락이니까. 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고점 대비 예. 얼마를 빠졌고 몇 년을 빠졌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이클 돌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45,000원 되면 더 사세요. 45,000원. 거기 들어오면 그때 사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가격이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검은 선들이 돌려서 올라올 때 그 빨간 예. 파란 봉이 검은 선 위로 올라탈 때 그때 우리가 매수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략 짜려보세요. 알겠죠?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차 19만 8천 원 15%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자동차주가 괜찮다고 그래서 살 거거든요. 쌀 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자리인데 자리대라고 그래요. 예. 꺾였다 그래요. 이거 살짝 꺾였으니까 이거 월요일날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좋다는 거 알았죠. 실적은 좋다고 해서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알기 때문에 그게 사가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적 발표가 오면 떨어져요. 왜? 그 기대를 먼저 갖다 써서 주가를 만든 거니까. 그 주가가 주식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 실적이 지금 어깨 발표했는데 너무 좋은데 왜 빠져? 그 전에 먼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년은 어떨 거야? 다음 분기는 어떨 거야? 그래서 약간의 로이즈가 생기면 빠져버려요. 예. 그때가 이제 이제 끝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세가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월요일 날 이거 한번 딱 그 반등이 들어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당분간 보지 마세요. 더 빠질 거예요.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예. 늦지 않았잖아요. 매수가 언저리잖아요. 예. 그때는 이렇게 봤을 때 팔아는 게 나아요. 추세가 검은 선이라 그랬잖아요. 이 검은 선이 이렇게 꺾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꺾이려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예. 꺾이려고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도 어때요? 빠지겠죠. 이렇게. 여기 한번 검은 선 봐봐.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얘가. 그죠?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세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네요. 아니.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예. 그럼 외국인들 내일 팔면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그죠? 내일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 샀다 그러면 윗자리다. 걔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예. 판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대부 마그네틱이라고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예.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20%인데 좀 올랐을 때 안 팔았죠? 예. 오래됐어요, 이거? 물타기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예, 물타기여가지고
좀 단가 좀 내려서 내릴 때 네. 엊그저께 내렸길래 조금 태워봤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부터 빠져요. 빠질 확률이 많아요. 반등 들었다 밀릴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종목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제가 그런 얘기 할까요? 글쎄요. 주식 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죠? 예. 여기 보면 매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TV 보면 이 검은 선 있죠. 검은 선 이게 뭐냐면 추세선이라 그래요. 예. 나 내리막길로 갈 거예요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예. 나 지금 빠질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라고 하니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 보면 난 빠질 거예요. 검은 선이 내려가고 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검은 선이 올라가고 저 이제 검은 선이 어때요?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추세가 아직 안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 타면 안 돼요. 지금 물 타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왜 그럼 61선이 전 떨어질 거예요? 사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사신 거예요. 이게 뭐 실적? 뭐 2차 전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리막길에 지금 가고 있어. 사지 마라고 하는데 계속 사면 어떻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면 떨어졌죠. 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그러면 형태. 이거는 검은 선들이 꺾였으면 추세가 아직 안 돌리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가요. 그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추세예요. 이게 상승 추세로 가는 거냐, 하락 추세로 가는 거냐. 하락 추세 가는 거는 이 검은 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검은 선이 밑으로 간다? 난 떨어질 거예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면 어때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힘드시죠? 힘든 게 아니라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렇죠. 월요일날 그러면 반종 오면은 좀 5만 원 되면 그러니까요. 파세요. 예, 5만 원 정도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오면 다 팔아버리세요. 그다음에 다음에 살 때는 이 검은 선 있죠. 예. 이 검은 선이 61선이에요. 그걸 61선. 몰랐네요. 예, 그거를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떨어지는 거는 김영구 멘토가 그랬어. 이거 사지 말라고. 사지 마요. 알겠죠? 많이 빠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하고 배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5만 원 정도 위험하면 일단 종목 교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늘 네. 겸손하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파세코요. 파세코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744원이고요. 오래되셨네. 작년에 네. 작년 5월 달에 그냥 단타 들어갔다 아주 그냥 폭삭 망했네. 75%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네. 물을 많이 탔는데 이게 네. 제가 저기 시점을 잘못 탔나 봐요. 그냥 네. 그래갖고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5% 됐거든요. 75% 많이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막 올라갔을 때 맞아요. 18,000원 또 탔다가 예. 그냥 이렇게 빠져나올. 올해는 그냥 거의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빠지기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갖고 있어야지. 팔지 말고. 바닥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전은 바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네. 꺾인 바닥하고 올라가는 바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네. 꺾인 바닥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추세선이라 그래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네, 네. 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네, 이 바닥이 몇 개냐면 이걸 보면 네네. 하나, 여기 바닥 하나 있죠. 여기 맞고 네네. 이렇게 올라갔죠. 네네. 그다음에 여기도 또 두 번째 바닥 맞고 여기 올라갔죠. 네네. 그죠? 여기 세 번째 바닥이에요. 여기 맞고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글쎄 저기 확률을 내려왔다 봐요. 다시 올라가. 확률을 봐서. 여기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그 올라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창문형 에어컨 있죠. 네네네. 7월 내내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비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어컨 달까요, 안 달까요? 글쎄 에어컨 안 달았어요. 그렇죠. 다음 달이면 막 더우면 막 폭염이 시작되면 어떻게? 지금도 많이 덥잖아요. 장마 끝나갖고. 예, 오늘도 엄청 덥던데요. 그렇죠. 네. 이제 8월 달에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요? 예,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사람들 심리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격도 네. 세 번의 바닥자리고 8월 달에 더우면 이 종목은 매달 7, 8월 달에 움직이는 종목이었어라고 생각하면 8월 달에 움직이니까 그때 잘 탈출하시면 돼요. 작년에요. 제가 네. 이제 8월 달에 지금 좀 올릴 줄 알고 5월 달에 단타로 들어갔다가 이건 단타 치는 종목이 이렇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이거 보면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 이런 네, 종목은 우리가 호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딱 보면 네. 이 단타를 친다는 거는 물량이 많아요.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회전율이 없어요. 회전율이 네. 없다는 거는 뭐냐?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유통 물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거 가지고 단타를 못 쳐요. 여기 보면 호가 보세요. 여기 보면 50주, 11주, 뭐 59주 유통 물량이 작아요,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네요. 예, 작으니까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 거 가지고 단기로 매매하기에는 이 흐름이 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많은 종목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래가 없는 건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올해 이걸 털고 나올 수 있을 죄송합니다. 것 지금 같아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길길길 팍팍!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싱글 스토리요. 네. 5,518원에 15%요.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예. 종목 이거 신규주들인 거잖아요. 예, 네. 신규주들은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는 이제 신규주는 몇 년 후에 보냐면 2년 해보세요. 네. 2년. 2년. 2년 지날 때 보는 거예요. 2024년, 진짜요? 예, 2, 3년 후에 움직여요. 거기다 보면 그 네. 신규주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격 이론이에요. 무슨 업종과 무슨 다 떠나서 실적 네. 다 떠나서 이 가격을 만드는데 거의 2년 걸려요. 얘가의 이 평균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고점을 네. 찍은 것들은 저점을 정확히 찍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이클이 2년 걸려요. 거기다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내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점을 찍고 내려온 자리잖아요. 이 고점을 네. 12,200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 2년 빠져요. 뭐 계속 언제까지 빠져요. 기다려요? 이제 움직일 때 됐어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파냐라고 생각하면 5,000원짜리 있죠. 5,000원짜리 거기 위로 넘어가면 좀 들고 있다가 팔면 되고 거기 못 올라간다 그러면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 반등 들어올 때 5,000원 선 정도에서 이게 머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검은 선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방송에 제가 얘기했죠. 검은 선? 이 검은 선이 추세선. 예.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는 주식 네, 사는 게 네. 아니에요. 네. 이게 올라가야 돼. 그 이제 힘 이제 올라가야 받고, 예. 근데 이게 계속 네. 떨어진다고 사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사시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죠? 다음부터는 이 검은 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제 네. 자꾸 내려가는 것도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네.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심선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서 시장 이 종목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라고 우리가 결정을 짓는 잣대는 60일선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 선이라고 하거든요. 60일선을 검게 만들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고점 대비 고점 최고 높은 가격에서 빠지고 있다. 60일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시그널 잡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바로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 키워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